이진욱 씨 사건이 뭐냐면 2016년에 배우 이진욱이라는 분이 저걸 했죠. 성관계를 한 여성이 이분을 고소를 했고, 고발인가요? 고소죠, 고소. 네네. 이 사람이 맞고소를 했어요. 맞고소는 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사건의 개요가 지금 저 슬라이드가 올라가는데, 상대방 여성분이 이진욱 씨가 늦은 밤 내 집에 찾아와서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고, 배우 이진욱은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무고죄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건 뭐냐면 판결문입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의견을 들을게요. 판결문은 밤 12시쯤 찾아온 이진욱을 집에 들이고 화장솜을 적셔서 이진욱 씨의 얼굴에 사용법을 알려줬으며 욕실에서 사여기를 튼 이진욱 씨에게 티셔츠를 갖다 준 점 등을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허위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판사의 말은 오 씨가 당일 이진욱과 처음 본 사이인데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이나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진욱 씨 역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결론,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건 참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보기에 따라 다르게 읽혀지는 판결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이 사건을 딱 보면 두 번째 질문. 이미 이 판결문을 봤을 때 비동의 간음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 개정은 쓸데없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나라 판결은 이런 명시적인 동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2번 쓸데없다. 두 분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보다. 동그라미 X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걸 이제 사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 박 변호사님 동그라미 의견.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강간죄라고 하는 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가지고 간음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위력이라든지 위계, 뭐 가스라이팅 이런 게 아마 여기에 좀 아마 부합할 수 있겠죠.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아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동의 간음죄라는 거를 이제 새로 입법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내가 폭행 아니면 협박 아니면은 뭐 위계 위력 요런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않고 상대방을 의사에 반해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성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는 나 이 성관계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를 처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 여성분이 마음속으로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이진욱 씨가 집에 와서 그냥 휩쓸려서 한 거다. 그쵸, 자기는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폭행 협박이라고 하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격한 감정처럼 이렇게 뭐 정말 어디 묶고 이렇게 뭐 죽방을 날리고 뭐 이렇게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이런 게 실무상으로는 강간죄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뭐 클럽에서 새로 만난 남녀가 있는데 술도 한잔하고 모텔 가서 한 번 또 마실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분도 동의를 해서 갔는데 나중에 나는 모텔 가는 건 동의했다 뿐이지 성관계에 동의한 건 아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랑 스킨십 하는 것까지는 동의했지만 성관계까지 동의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강간죄로 이렇게 기소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억지로 그 여자분의 힘을 눌러서 성관계를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성관계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 하는 그 자체가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이 되면서 강간죄가 인정이 되는 지금 현재 판례죠.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폭행이니 뭐 협박이니 아니면은 뭐 위력 위계니 이런 걸 현재 법원에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판단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비동의 간음죄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자, 가입표. 일단 다행인 것은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도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성적 행위를 현재 판례가 그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 맞습니다. 2002년경부터 우리 법원은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은 그 자체가 폭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019년에는 심지어 기습 간음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라고 하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그래서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것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입각한 판례의 동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데 성폭력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군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그 의사에 반해서 어떤 물리적인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성적 접촉을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형법상의 강간죄에 대한 규정에서 구성요건으로 폭행하고 협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그 폭행 협박의 개념을 점점 넓게 인정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는 그런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도 항거불능의 상태로 봐서 성폭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형법제의 강간 규정에서 구성 요건에서 폭행 협박을 빼는 것은 낡은 법 규정을 현재 판례의 태도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폭행 협박은 구성 요건에 있어서 성폭력 범죄의 그 보호법익과 관련해서는 더 가중 처벌하는 그러니까 될 수 있죠. 김 변호사님 말씀 두 분 다 지금 판례에서 이미 지금 이 비동의 간음죄 철학은 이미 구현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두 분이 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일단 뭐 법조인들이 배울 때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법조문으로 딱 정해진 범위까지만 처벌을 해야 돼요. 그거를 외연을 확장시키는 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지금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구성요건을 법조문으로 정해놨는데 그거를 외연을 좀 저는 많이 늘리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판결에 대한 문제고 현재 판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이 법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 네. 근데 변호사님은 그 판례의 태도에 맞지 판례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죠. 판례와 저 법 규정이 지금 네네. 현재 맞지 않기 네네. 때문에 일치시켜주는 과정에서. 네네. 그리고 보호법의 관점에서도 폭행 협박까지 했을 때에는 더 중한형으로 처벌하는 그 구성 요건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기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기본 유형으로 하고 그 과정에 폭행 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 위력 관계이거나 했을 때는 별도의 규정을 둬서 단계별로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